자, 올해도 돌아온 24년도 하반기 티어표 제작. 늘 그렇지만 티어의 기준은 제 취향으로 정하는 거기 때문에 티어표는 재미로만 봐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자, 그러면은 뭐 긴말하지 않고 바로 시작하죠. 첫 번째 소설 게임 속 바바리안으로 살아남기 겜바바. 이번에 제가 2차 리뷰를 진행을 했었죠. 그래서 몇 화까지 봤더라? 한 730? 그 정도까지 봤었는데, 아무튼 확실히 겜바바 예전에 비해 최신화로 갈수록 무너지고 있다는 거를 참 많이 느낄 수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엄청났던 겜바바의 느낌이 최신화로 갈수록 좀 약해지고 있다는 거를 많이 느꼈어요. 그 전까지 있었던 빌드업이나 떡밥이나 에피소드 간의 연결고리나 확실히 초반부에 비해서 최신화로 갈수록 많이 아쉬워지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래도 저는 겜바바는 S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물론 최신화만 따지면은 좀 많이 내려와야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오히려 다르게 생각하는 게, 최신화가 아깝다고 해서 그 이전까지 좋았던 수백 화가 없어지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겜바바가 좋았던 기간이 뭐 한 100화, 200화 이렇게 짧은 것도 아니고,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한 600화 뭐 이 정도까지도 충분히 S급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최신화에 아까운 건 분명히 있었지만 그래도 그걸 감안해도, 그것 때문에 점수를 깎더라도 그래도 S급에 들어갈 만하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다음, 이게 표지가 좀 생소할 수 있는데 괴이갈리국의 사무직으로 살아남기라는 노에피아 소설입니다. 제목에서 나오지만 괴담물이고요. 평소에 괴담물을 잘 안 보시는 분들은 의외일 수도 있는데, 괴담물 치고 보기 드문 하렘물입니다. 아니 뭐 괴담물에 하렘물이 적었냐라고 괴담물 평소에 안 보시는 분들은 생각할 수 있는데, 의외로 괴담물에 하렘이 잘 없어요. 괴담 동아리가 워낙 유명하니까 하렘물이 많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괴담물은 노맨스나 순애 쪽이 많습니다. 괴담물에 노골적인 하렘물 향을 첨가한 소설인데, 그래서 저는 오히려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 괴담물을 많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 괴담의 하렘물을 이렇게 대놓고 섞은 작품은 거의 보기가 힘들어서, 그거 제외하고도 그냥 무난하게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냐인데, B 아니면 B 플러스 느낌인데, 일단은 B에다가 넣어놓고 조금 더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다음은 무신년이 여포가 효도를 잘함. 이번 문피아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죠. 뭐 무난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제가 평소에 삼국지물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삼국지물 자체를 잘 안 보는데, 삼국지 세계관에 워낙 초반부부터 다뤄가지고 삼국지물 느낌은 좀 약한데, 뭐 공모전 우승자이기도 하고 무난하게 좋았던 것 같네요. 그래서 저는 일단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용사의 발라드. 제가 이 소설을 100화 초반부까지 봤던 걸로 기억하는데, 특정 에피소드에서 사람들이 많이 하차를 했죠. 근데 그 에피소드만 빼고 놓고 보면은 꽤 괜찮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분위기도 괜찮고, 이게 정통 판타지인데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확실히 6개월 전에 본 작품들이니까 자잘한 에피소드가 잘 기억이 안 나긴 해요. 저도 이게 기억력이 6개월쯤 되니까 이게 좀 기억이 잘 안 나는 작품들이 많네요. 6개월 전에 봤던 작품들은 느낌으로 티어를 매겨야 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가볍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검은머리 바이킹이 되었다. 이 작품은 고대시대 배경으로 약간의 대형물 향이 나는 듯 하다가 판타지로 가는 작품이죠. 그래서 고대시대 기반의 신화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신화적 요소가 많이 나오면서 주인공이 먼치킨 느낌으로 진행이 돼서 뭐 그쪽이 취향에 맞으면은 나쁘지 않은데, 초반에 워낙 대형물 느낌이 조금 났어가지고, 근데 대형물 기대하고 진입하면은 안 맞는 작품이죠. 사실상 신화물 쪽에 가까워서 뭐 스토리 전개도 그냥 무난했던 걸로 기억이 나서 이 작품은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외신은 온기가 필요해요. 자, 이 작품은 뭐 TS물인데 사실 주인공이 성별이 없는 이네물이죠. 물론 외형은 소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이 작품은 약간 주인공이 크툴루 신화 느낌 나는 그런 식의 외신 캐릭터인데, 막상 또 외신이라고 해가지고 먼치킨물을 기대하면 또 애매해요. 주인공이 제약이 좀 많아가지고 못하는 것도 많고, 주인공을 직접적으로 죽이진 못하지만 견제하거나 공략당할 만한 여지가 많아가지고, 대신 주인공이 정신이 좀 나가 있어가지고 약간 피카레스크물 느낌도 살짝 있습니다. 좀 어두운 느낌도 있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B 플러스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마탑의 문제아들. 이 작품은 얼어붙은 플레이어의 귀환을 쓰신 제리엠 작가님이 네이버 시리즈에서 내셨던 신작이죠. 겁나 강해서 세상을 구하고 죽은 주인공이 근미래 시간대로 빙의하는 건데, 그냥 뭐 가벼운 사이다물 느낌? 가벼운 성장한 먼치킨 사이다물 느낌이라 이 작품은 일단은 C로 들어가겠습니다. 정확한 스토리나 좀 자잘한 요소가 그렇게 기억이 나진 않는데, 제 느낌에는 C긴 했어요.
자, 다음은 악당들의 후원자가 되었다. 요게 착각물이죠. 약간 먼치킨물 느낌에다가 착각물이 추가된 작품이죠. 그래서 제목만 보면은 겁나 강한 악당들이 주인공을 몰래 따르면서 주인공이 의도치 않게 잘 나가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드는데, 이 소설은 그냥 주인공 자체가 세죠. 물론 주인공은 아니야 나 안 세 그러는데 사실 소설을 보면 그냥 셉니다. 뭐 초반에는 제약 같은 게 좀 있긴 하지만 먼치킨물의 시원시원한 맛에 뭐 또 착각물적인 개그 요소도 들어가고 시원시원하게 볼 수 있는 착각 개그 요소 있는 뭐 그런 소설이었던 것 같은데, 이 소설은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자잘한 요소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일단 제 느낌은 B여가지고 좀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는 거 양해 좀 부탁드립니다. 자, 다음은 무협지 속 진화하는 도마뱀이 되었다. 요거는 인해물이죠. 주인공이 무협지 속 도마뱀이 돼가지고 성장하는 인해 성장물인데, 그냥 뭐 인해 성장물 느낌으로 무난하게 볼만했습니다. 특이점은 하렘물 느낌이 강하다는 거죠. 역해들도 되게 많이 등장하고, 주인공이 분명히 이게 인간화가 없는 도마뱀인데 자꾸만 이제 다른 역해들하고 엮여서, 심지어 이게 역해가 꼭 인간인 건 아니에요. 인간이 아닌 역해들하고도 막 엮이고 좀 쉽지 않았던 작품이긴 한데, 물론 뭐 인간이 아닌 역해라고 해도 이 세계관이 무협지인데 정통 무협 세계관이 아니라서 인간화가 가능한 영물들이 좀 많습니다. 동물이 겁나 강해지면 이제 인간화가 가능한 그런 세계관이어서 나중 가면 주인공도 인간화가 되긴 하겠죠.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인해 성장물 맛에다가 하렘물 맛이 추가된. 다음은 당문전. 당문전은 제가 무협소설 뭐 거의 입문작으로 본 건데, 솔직히 입문작으로 보기 좋은 작품은 아니라고 생각되긴 해요. 이게 좀 무협 클리셰나 이런 거를 좀 알아야지 더 재밌게 볼 수 있는 거라, 무협 초창기를 배경으로 해가지고 여러가지 무협 클리셰가 만들어지는 내용에다가 사청단가의 개파조사인 주인공이 나오는 거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만 잘 나간다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조연들의 비중도 되게 높은데, 뭐 스토리 자체도 좋았고 등장인물들 진행도 그렇고 몇몇 캐릭터들은 입체적으로 잘 짜고 좋았습니다. 단지 이제 간혹 가다가 피폐물 전개가 은근히 조금씩 나와가지고 그 부분은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개그 요소도 괜찮고 저는 꽤 재밌게 봤습니다. 이 소설은 그래서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썽 영웅이 회귀했다. 나비계곡 작가님의 신작이죠. 옛날 소설 느낌이, 옛날이라고 해서 뭐 고전 판타지 이런 게 아니라 약간 19년도 느낌이 좀 나요. 소설에서 아카데미물이 한창 유행할 때, 아카데미 캣발물이 쏟아져 나올 때 딱 그때 느낌의 소설입니다. 그때 나왔으면은 딱 평범했을 것 같은 옛날 클리셰의 맛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작품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카데미물 되게 리뷰도 많이 했고 재밌게 봤죠. 그냥 아카데미 캣발 하렘물 느낌으로 그냥 가볍게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승여왕은 피곤하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바탕으로,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 하데스가 주인공이 되어서 진행되는 작품이죠. 뭐 주인공이 현대인에서 하데스로 환생을 한 설정이긴 한데 환생물 특유의 느낌은 별로 없고요. 주인공 자체의 성격이나 생각하는 거나 이런 게 그냥 신 그 자체라 가지고 그냥 신인데 인간들 생각을 많이 해주는 좀 착한 신? 근데 그리스 로마 신화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스 로마 신화 신들 자체가 인간적인 면모가 되게 강하죠. 초월자적인 느낌이 별로 없는 좀 양아치 같은 신들이 많은데, 아무튼 그런 신들 사이에서 되게 인격신이면서 주인공의 시점에서 그리스 로마 신화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쵸, 대체 신화물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아시는 분들이 볼만해요. 이게 그리스 로마 신화 자체가 워낙 많은 신들이 등장하고 그 신들 설정 하나하나가 다 짜여져 있다 보니까 그런 게 없는 상태에서 이 소설을 보려면은 좀 솔직히 보기 힘듭니다.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 자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뭐 이 소설도 재밌게 볼만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포칼리스 생존백서. 이 소설은 SF 아포칼리스물이죠. 외딴 행성에서 괴물들의 등장으로 행성이 고립이 되고 그 행성에서 이제 탈출하려는 주인공의 이야기인데, 뭐 표지도 보이겠지만 약간 하렘물 느낌이 있긴 한데 뭐 하렘물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고요. 생존물 느낌이 되게 강합니다. 이 소설도 SF 아포칼리스물이라는 장르 자체를 좋아하면은 충분히 재밌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약간 데드스페이스 느낌이라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느낌이 확실히 있고 심장 쫄리는 그런 생존물의 맛이 있어서, 그래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B 라인업을 좀 봐보면은 이 소설은 B+로 들어갈 만한 것 같네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라인업을 쭉 봐보니까 괴이갈리고에서 살아남기도 B+로 들어갈 만한 것 같네요. 이 소설이 뭐 하렘물 자체가 호불호가 갈려서 그렇지 하렘물 제외하고 봐도 그냥 무난하게 괴담물로 재밌게 볼만합니다.
1588 샤인머스켓으로 귀농했더니 신대륙이죠. 대형물에 불멸자물? 약간 그런 느낌이 섞여서 주인공이 그 무한한 자원 치트와 미국이라는 개사기 당장 사기 맵을 중심으로 초반에는 영지 경험물, 나중에는 국가 운영물 느낌인데 이 소설도 뭐 저는 되게 재밌게 봤습니다. 대형물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형물 치고 너무 주인공이 고생을 안 한다, 치트키적인 요소가 많다 그래가지고 싫어하시는 분들도 있던데,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대형물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라가지고 약간 먼치킨 대형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저는 좀 재밌게 봤습니다. 내정 파트도 좀 많고 주인공이 전투력은 사실상 없는데 다른 쪽에 치트가 워낙 많아가지고 일단 불멸자라서 무슨 상처를 입어도 즉시 회복되고 약간 그런 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를 천사라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결집시키는데, 이 소설 개인적으로 궁금한 거는 과연 완결날 때 몇 년도쯤 될까? 주인공이 불로불사거든요. 늙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거라 가지고 과연 완결이 현대까지 갈지 아니면 뭐 한 100년 200년쯤 진행되고 끝날지 궁금하긴 하네요.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반지성주의 마왕의 세계 침략. 이거는 세계관을 굉장히 잘 짠 작품이죠. 이 세계관 자체가 차원을 운영하는 데스게임이라는 설정으로 하나의 차원을 운영하면서 다른 차원을 운영하는 사람들과 싸워서 다음 라운드로 진출을 하는, 거기서 주인공이 반지성주의 빌드를 타가지고 문명을 만들지 않고 괴물들을 이용해서 다른 차원과 전쟁을 하는 내용인데, 설정도 되게 특이하고 주인공이 만든 차원 말고 다른 차원들 설정들도 굉장히 잘 짰어요. 문명끼리의 대전에서 단순히 주인공의 반지성주의 빌드가 압도적으로 이긴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다른 참가자들이 만든 문명도 되게 강력하고 장점이 있게 잘 만들어서, 그리고 이 소설 자체가 세계관이 되게 넓은 세계관이라 주인공은 인간이지만 인간이 아닌 참가자들도 많죠. 그런 것들도 특이점인데 이 소설은 확실하게 호불호가 갈리긴 합니다. 일단 세계관이 엄청난데 너무 복잡해요. 그냥 단순히 판타지적으로 그냥 뚝딱뚝딱 만들 이런 게 아니라 가지고 판타지물이지만 약간 물리학적인 요소도 들어가고 그리고 과학적인 요소가 들어가요. 물론 뭐 그 과학적인 요소를 판타지적인 요소로 극복을 하기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문명을 만드는 거다 보니까 문명이 존재하기 위한 자원이나 그런 게 있죠. 그런 거를 무시하고 만드는 게 또 아니라서 이게 단순히 생명체만 만드는 게 아니라 자연 환경이나 그런 것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또 마법 같은 마법 세계관도 따로 만들어놨고, 개인적으로 저는 보면서 좀 힘들었습니다. 솔직히 이 소설은 다시 볼 엄두가 좀 안 납니다. 쉽지 않았어요 보면서. 근데 그런 설정들 자체를 즐기시는 분들은 이 소설 같은 소설 진짜 찾기 힘듭니다. 꼭 한번 봐볼 만한 작품이라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A+인데 이게 솔직히 호불호 갈린다는 것만 빼면은 S티어 들어가도 이상하지 않거든요. 그만큼 세계관이나 이런 걸 엄청나게 잘 짜놔가지고 스토리적인 면도 그렇고. 근데 이게 내가 만드는 티어표니까 A+로 가겠습니다. 보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다음은 사천당가의 막내딸을 납치했다. 제목만 보면은 그 사천당가의 막내딸을 납치했다고? 넌 이제 뒤졌다 같은 느낌이지만 네, 그런 스토리 아니고요. 그냥 초반부에 사천당가 대리사위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사천당가 대리사위가 돼가지고 사천당가의 대리사위면은 이게 하렘이 될 리가 없지, 수뇌물이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하렘이더라고요. 어떻게 하렘물로 마무리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하긴 뭐 주인공 재능이 워낙 뛰어난 설정이라 사천당가가 품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면은 하렘물이 되긴 하겠죠. 그래서 연애 요소가 굉장히 많은 남성향 로판 무협? 그런 느낌이긴 합니다. 로판이라고 하면은 거부감이 극심하실 텐데 하렘물이니까 그냥 로맨스 요소가 굉장히 많은 무협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당연히 하렘물이니 남성향 소설이고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로 들어갈 만한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황실의 망나니 스승이 되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초반부는 약간 좀 애매해요. 초반에는 좀 양판소 같은 느낌도 있고 좀 이해 안 되는 설정들도 있고 그래서 조금 애매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뒤로 갈수록 좀 괜찮은 요소들이 많이 나옵니다. 세계관 관련 설정들도 그렇고 나중에 나오는 반전이나 그런 것도 괜찮고 뒤로 갈수록 괜찮은데 초중반부는 솔직히 좀 애매한 요소들이 많아가지고, 근데 그래도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소설을 100화 좀 넘게 봤는데 뒤로 갈수록 확실히 세계관도 그렇고 스토리적인 면도 그렇고 괜찮아요. 자, 다음은 악의 과학자가 너무 유능하다. 처음에는 대학원생이 이 세계에 납치당해가지고 악의 조직의 과학자가 되는 건데 주인공이 SF 대학원생이라서 기술력이 미쳤습니다. 일반적인 현대의 대학원생이 아닌 어느 시기인지 파악도 안 되는 미친 SF 세계에서 온 대학원생이라 자신의 어마어마한 지식을 바탕으로 개사기 물품들을 찍어내는 그런 소설이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노베피아 감성이 크게 들어간 작품이라 악의 과학자라고는 써있지만 당연하게도 나쁜 조직은 아닙니다. 오히려 악의 조직이 아니라 그냥 겁나 착한 선한 조직에 들어가게 되죠. 이만한 착한 기업이 없는 말로만 악의 조직이지. 그래가지고 스토리 내에서 다른 악의 조직들과도 많이 싸웁니다. 그래서 좀 불쾌할 만한 요소나 뭐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약간 먼치킨 과학자물? 뭐 그런 느낌
느낌으로 보면 됩니다. 과학자물이라고 해도 SF여가지고 뭐 주인공 자체 무력이 약하지도 않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가볍게 보는 소설이라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 소설이 딱 그런 느낌이에요. 뭐 현실 과학 요소나 그런 거는 전혀 안 나와요. 그냥 뭐 주인공이 어떠한 물품을 만들더라도 만드는 과정 같은 거는 안 나옵니다. 아무튼 미래 기술이 짱짱이다, 약간 요런 느낌이라 가지고 그냥 가볍게 보기 좋은 소설이죠. 자, 다음은 주술사는 초월해온한다. 이게 표지가 바뀌었더라고요. 옛날 표지가 진짜 이 소설의 그 감성을 확실하게 느낄 수 있는 표지인데, 주술적인 그런 오컬트라고 하면은 약간 씹덕 느낌이 나는데 그런 거 전혀 없이 약간 진짜로 주술적인 그런 거를 어마어마하게 잘 만든 소설이죠. 주인공이 회기물인데, 야, 이 정도로 회기물 느낌 나는 주인공 찾기 힘들죠. 이게 주인공 주변에 역해가 많은데 하렘물 느낌이 전혀 없습니다. 주인공이 진짜 무슨 애늙은이 수준이가 아니라 진짜로 늙은이 그 자체예요. 성격이 하는 말투나 행동이나 뭐 생각하는 거나 그런 게 그냥 주술에 미친 그런 노쇠한 주술사 느낌이 너무 잘 나가지고, 노쇠하다기보단 노회한이죠. 주술적 설정과 그런 분위기도 엄청 잘 살린 소설이죠. 그래서 뭐 호불호가 갈리기도 하는데, 그런 주술 특유의 그 무겁고 약간 어두운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소설 되게 재밌게 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어디로 들어가냐, 이 소설은 S티어로 들어가겠습니다. 단 이 소설에 단점이 하나 있다면은 전개 속도가 좀 많이 느립니다. 그건 있어요. 워낙 묘사도 많고 설명도 많고 그래가지고 전개 속도가 좀 느리다는 게 단점 아닌 단점인데, 그래도 이 소설이 연재처가 노벨피아라 가지고 평단결제였으면은 좀 큰 단점이 될 수 있는데, 노벨피아는 애초에 월정액이다 보니까 그렇게 큰 단점은 아니라고 생각하긴 합니다. 자, 다음은 굉장히 표지부터 특이한데 직접 그린 표지로 유명한 홍말의 뱀이 되었다. 주인공이 뱀으로 환생해서 성장하는 무난한 인해 성장물이죠. 이 소설 같은 경우에도 그냥 인해 성장물의 정석적인 소설이고, 뭐 개그 요소 같은 것도 많아가지고 가볍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해 성장물로 무난하게 재밌게 볼만했던 것 같아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제 기억으로는 최신화로 갈수록 약간 아쉬운 점이 있었는데, 주인공 성장하는 느낌이 좀 약해지던 느낌이 있어요. 이게 인해 성장물의 맛은 주인공이 쭉쭉쭉 강해져 나가는 맛이 중요한데, 주인공이 성장을 좀 많이 느리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초반에는 좀 빨리빨리 성장을 하는데 뒤로 갈수록 한 에피소드가 끝났는데도 뭐 거의 성장을 안 해있고 이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그래도 뭐 무난하게 재밌게 봤습니다. 자, 다음은 무린 속 공무원이 살아가는 법. 무협세계 속에서 게임 고인물 주인공이 빙의를 해가지고 미제 사건 같은 것들을 주인공이 다 외우고 와가지고 무협세계 형사 같은 게 돼가지고 사건들을 해결하는 내용인데, 그냥 뭐 무난하게 고인물 주인공이 시원시원하게 사건 해결하면서 잘 나가는, 그러면서 개그 요소도 좀 넣고 가볍게 보기 좋은 소설이었습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아포칼리스를 걷는 우체부. 이 소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긴 한데 기대를 정말 많이 했던 소설인데, 에피소드 하나가 좀 이게 한 30화 정도 되는 대형 에피소드 하나가 좀 많이 아쉬웠어가지고. 근데 이게 또 특이점이 하나 있는 게, 그 30화짜리 에피소드가 연참을 할 때 나왔던 에피소드예요. 네이버 시리즈 연재작인데, 네이버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보통 유료 연재로 전환될 때 한 50화 정도 연참을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100화 초반대 만들어서 연재 시작하는, 그 50화 정도 되는 연참에 들어간 에피소드가 그 에피소드였는데, 만약에 그 에피소드가 1일 연재로 진행이 됐다면은 댓글창 난리 났을 것 같은데, 그나마 연참이라 넘어간 느낌도 좀 있고. 아무튼 근데 그 에피소드만 빼면은 진짜 기대가 많이 드는 작품입니다. 뭐 설정 같은 것도 되게 잘 잡아놨고, 스토리적인 면도 그렇고, 등장인물들 지능 같은 것도 그렇고 되게 기대가 많이 돼요.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뭐 나중에 좀 잘 진행이 된다면은 다시 보고 싶은데, 이 소설은 그래서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그 에피소드만 없었으면은 A+도 들어갈 만한데, 그 에피소드 때문에 일단은 A에 두고 나중을 기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A급 헌터가 살아가는 법. 건미성 작가님의 신작인데, 제가 옛날부터 여러 번 말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지금 웹소설에 나오는 엄청 많은 현대 판타지 게이트몰 세계관은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되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거기서 이제 이 소설은 그런 느낌이 전혀 없다라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던 게 임기천나라고 마법소녀 아저씨인데, 마법소녀 아저씨 같은 경우에는 사실 후반부까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약간 좀 설정에 치트키적인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이라 자세히 스포는 못하는데,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본 작품 중에 이 소설은 진짜 세계관이 너무 현실적이다라고 생각이 든 게 임기천나 하나였는데, 이제 두 개죠. 임기천나라고 이 소설. 이 소설도 진짜 현대 판타지 게이트물 각성자물 세계관을 정말 현실적으로 잘 썼습니다.
이 건미성 작가님이 사실 예전부터 잘 썼던 게 바로 그 현실적인 인간 군상들이죠. 정말 등장인물들이 현실적이면서 그러면서 또 현실적이기만 하냐 하면은 그것도 아니고 스토리적인 재미도 있고, 아무튼 그래서 A급 헌터가 살아가는 법은 S티어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부분에서 그냥 S티어로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학원도시의 분신천재들. 주인공이 분신술을 쓰는 소설인데 TS물이죠, 이 소설은. 근데 이 소설이 좀 특이점이 주인공 능력이 분신술인데 본체가 없어요. 모든 분신들이 본체입니다. 모든 분신 중에 단 하나만 살아남아도 분신이 무한 복사가 되고, 설정이 굉장히 특이하죠. 설정들을 되게 스토리에서 잘 씁니다. 근데 그러면은 너무 사기 아니냐, 개사기 스킬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나름 또 밸런스는 또 잘 맞춰요. 비유를 하자면은 C급 헌터가 수만 명이 모여도 S급 헌터 하나 못 이기는 것처럼 주인공 능력이 어떠한 분야에서는 진짜 개사기인데 어떤 분야에서는 또 활약을 못하는, 밸런스를 잘 잡으면서도 주인공 능력 활용을 되게 잘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소설은 뭐 TS물이라 가지고 뭐 못 보시는 분들이 있는 건 어쩔 수 없지만 능력적인 설정을 잘 살려서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설정을 잘 잡고 그 설정을 이용한 스토리를 잘 짜내가지고. 자, 다음은 세상에 나쁜 영예는 없다. 이 작품은 코리터 작가님의 신작이죠. 근데 이 작품이 약간 작가님께 실례일 수 있지만 리뷰 영상 올리고 나서 봤던 댓글 중에 좀 많이 공감이 됐던 댓글이, 코리타 작가님 작품은 가면 갈수록 아쉬워진다. 처음이 그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고, 두 번째가 로판에서 살아남기고, 세 번째가 세상엔 나쁜 영예는 없단데, 이게 저도 좀 그 댓글에 공감을 했던 게,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는 진짜 재밌었고 로판에서 살아남기도 꽤 재밌게 봤는데, 이 세상에 나쁜 영예는 없다 재미없었냐? 그럼 그건 아니긴 해요. 재밌긴 했는데 이게 뒤로 가면 갈수록 뭔가 좀 아쉬워지는 그런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 때부터 자잘하게 개연성이 안 좋은 요소들이 간혹 나오거든요. 이거는 로판 살 때도 그랬고 아카데미에서 살아남기도 있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뭔가 뒤로 갈수록 좀 오히려 더 많아지는 느낌이 좀 들어요. 그런 대신에 이 작가님이 확실히 하렘물의 캣발물 느낌은 잘 쓰다 보니까 하렘 캣발물 느낌은 괜찮은데 조금 아쉽긴 했습니다. 저는 작가님의 네임드성이 있다 보니까 더 기대를 했기도 했고, 사실 기대가 없었으면은 그냥 무난하게 재밌게 본 하렘 캣발물이긴 한데, 세상에 나쁜 영예는 없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B+는 들어갈 만한 것 같긴 합니다. 자, 다음은 양치기 마법사.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이 마법사면서도 세계관을 되게 잘 짰죠. 회비관 같은 거 없이 정통 판타지로 스타트를 하면서 주인공이 성장해 나가는 맛도 있고, 회비관이 없다 보니까 그냥 정판 느낌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재밌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일단 A+로 들어가는데, 제가 정판을 별로 안 좋아해서 그런지 S 느낌은 좀 아니고, 개인적으로는 용사의 발라드랑 양치기 마법사 하면 양치기 마법사가 더 재밌긴 했는데, 근데 또 A+로 들어가자니 조금 애매하긴 하네. 일단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양치기 마법사는 제가 리뷰했을 때 연재가 그렇게 많이 되지 않았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분량을 보진 않았고, 그리고 또 소설에서 중요한 게 나중에 떡밥을 회수하거나 후반부 전개도 되게 중요한데 아직 거기까지 연재가 안 됐다 보니까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무공모 별거 없더라. 이 작품은 노벨피아에 있는 성장형 먼치킨이긴 한데 사실상 그냥 뭐 먼치킨물이죠. 겁나 가볍고 잘난 주인공이 다 때려 부수고 다니는 그런 소설인데,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냥 가볍게 주인공이 다 때려 부수는 그런 맛으로 그냥 무난하게 볼만합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일단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가볍긴 한데 조금 많이 가벼운 느낌이 있어요. 좀 주인공 성격도 그렇고 약간 개그 요소도 그렇고 좀 노벨피아에서도 좀 과하게 가벼운 그런 느낌이 좀 있긴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C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야생에서 갤러리를 얻었다. 주인공이 이 세계 금지에 떨어져가지고 거기서 갤러리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서 살아남는 얘기죠.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뭐 갤러리물에다가 생존물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난하게 볼만합니다. 갤러리물의 비중도 큰데 생존물의 비중도 되게 커요. 좀 착한 주인공이 착한 사람들의 도움을 많이 받아가지고 살아남는 그런 느낌이 있죠. 표지만 보면은 하렘물인가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의외로 연애 요소 느낌은 거의 없습니다. 역캐들도 많이 나오고 남캐들도 많이 나오는데, 역캐 같은 경우에는 주인공에게 호감 있는 역캐 많은데 그 호감이 약간 인간 대 인간 호감 느낌이지 연애 요소 느낌은 아니에요. 갤러리물의 생존물 그리고 약간의 힐링물 느낌도 좀 나서 이 작품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갤러리물 자체를 싫어하시면은 당연히 못 보지만, 그런 것만 아니면은 갤러리물 자체를 좋아하고 생존물 같은 거 좋아하면은 나름 재밌게 볼만합니다.
퓨전펑크에서 살아남는 법. 요 소설 같은 경우에는 무난한 사이버펑크물에다가 그냥 주인공 설정을 잘 잡은 약간 사이버펑크물에서 잘 안 나오는 육체파 주인공이에요. 주인공이 맞으면서 싸우는, 마법을 쓰긴 하지만 마법도 원거리 능력이 아니라 대부분 육체 강화나 근접전용 능력이어가지고 뭐 사이버펑크물에 근접전하는 육체파 주인공이 궁금하다면은 무난하게 봐볼 만한 소설입니다. 초반부에는 그냥 흔한 사이버펑크물 양산형 전개들이 나오긴 하는데 나중 갈수록 뭐 나름 개성 있는 전개들도 나오고, 자 그래서 이 소설은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초반부에는 좀 양산형 전개가 나오긴 하는데 뒤로 갈수록 나름 세계관이 개성 있는 면모도 있고, 제목이 퓨전펑크인데 사실 퓨전펑크 느낌이 그렇게 강하진 않은데 이세계라든지 무협이라든지 이런 설정들을 섞어가지고 나름대로 세계관도 괜찮게 만들어놨어요. 자 다음은 다크판타지 정상화. 올해 노벨피아 공모전에서 1위를 차지했던 작품이죠. 무난하게 볼만한 착각물 섞인 성장은 먼치킨물입니다. 주인공 능력이 워낙 사기적이라서 나쁜 놈들 상대로는 그냥 말도 안 되는 먼치킨 능력이라, 맞는 캔은 아니지만 특정 상황 한정 먼치킨 능력이라 뭔가 큰 의도를 하지 않았는데 나쁜 놈들을 다 쓸어버리고 세상을 밝게 만드는 그런 착각계의 먼치킨 사이다물입니다.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일단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공모전 대상이라고 해가지고 큰 기대를 하고 보면은 아쉬울 수 있는데 그냥 뭐 큰 기대 없이 그냥 착각계 사이다 먼치킨물 느낌으로 보면은 재밌게 볼만합니다. 자 다음은 마법대학에서 살아남기. 판타지물 세계관에 선녀평을 약간 추가해가지고 주인공이 무력해가 아니라 서포터 캐릭터로 진행되는 소설이죠. 특이점이 판타지물에 선녀평이 약간 추가돼서, 물론 이제 정통 선녀평이 추가되면은 웬만한 한국인들은 너무 매워요 해서 못 먹기 때문에 그냥 적당히 선녀평이 첨가된 작품인데, 그래도 선녀평이 아예 없진 않아요. 확실히 대부분의 캐릭터들이 좀 이기적이면서도 자기 중심적인 느낌이 강한데, 그런 세계관에서 서포터라는 좀 특이한 설정을 잡고 주인공이 인형술을 메인으로 쓰는데 인형술 관련 설정들도 잘 짰습니다. 이 마법대학도 대학이라니까 그냥 아카데미물 아니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아카데미물 느낌은 그냥 아예 없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뭐 일반적인 아카데미물에서 나오는 뭐 테러라든지 입학식, 졸업식, 축제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 전혀 없습니다. 세계관 자체가 단순히 아카데미 느낌이 전혀 아닌 마법대학이 하나의 세계가 돼 있는데 세계관 관련 설정들도 개성있게 잘 짰고, 그리고 주인공이 사용하는 인형술이라든지 주인공뿐만 아니라 다른 캐릭터들이 쓰는 설정들도 되게 괜찮고, 사실 웹소설판에서 주인공이 서포터라고 해봐야 서포터가 그냥 말만 서포터지 그냥 아군이 다치기 전에 적을 제거한다 이런 느낌의 그냥 서포터인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이 소설은 주인공이 서포터 느낌이 확실하게 납니다. 주인공이 쓰는 능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인공이 살아남는 방식이라든지 주인공이 직접적으로 전투에 참여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면서 자신의 능력을 활용하는 게 확실히 괜찮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설정도 잘 짰고 세계관도 잘 짰고 스토리도 괜찮은 작품이라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S티어는 그래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자 다음은 괴담에 떨어져도 출근은 해야 하는구나. 아니 제가 이 소설 리뷰 영상을 올리고 댓글창에서 그렇게 많은 얘기가 오갈 줄 몰랐는데, 일단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괴담물이죠. 괴담물인데 이 작품도 꽤 특이한 작품이에요. 괴담물에 게임 고인물 주인공 설정을 넣어서, 게임 고인물은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설정집 고인물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게임 고인물이나 소설 고인물하고 비슷합니다. 괴담들의 정체나 공략법을 다 알고 있는 거니. 사실 이 소설을 두고 뭐 괴담 동아리나 괴담 호텔 탈출기들이랑 비교를 하면서 별로였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던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아예 장르가 많이 다르다고 생각을 해요. 이 소설하고 괴담 동아리나 괴담 호텔 탈출기는 소설의 목적이라든지 아니면 재미를 느끼는 포인트라든지 그런 게 전혀 다르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재미 포인트가 고인물 주인공이 괴담들을 무찌르면서 사이다를 먹는 사이다물에 가깝습니다. 간혹 주인공이 뭐 위기에 빠진다거나 그런 전개도 있긴 한데 소설 전체적으로 개그 요소도 굉장히 많고 가볍게 보는 소설이에요. 이 소설은 딱 느낌이 엄청나게 큰 빌드업이 있어가지고 그 몰아서 봐야 재밌다 요런 느낌보다는 매화 재미 포인트가 들어가고 전개 속도도 상당히 빠릅니다. 가볍게 보는 사이다 괴담물 쪽에 가깝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걸로 치면은 상당히 재밌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저는 나름 되게 재밌게 봐서 A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에 대해서 말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 BL 향이나 브로맨스 뭐 그런 거 얘기하시는 분도 있던데, 일단 125화까지 본 제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제 신뢰를 걸고 최소한 125화 내가 본 것까지는 BL물 느낌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제 신뢰를 걸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BL이 뭡니까? 남자끼리의 사랑이잖아요. 물론 이제 그게 문제가 되는 거는 말로는 사랑 안 한다면서 우정이나 전우애 같은 걸로 포장을 하면서 BL이
아니라고 우기는 그런 작품들이 있으니까 문제인 건데, 이 소설은 우정이나 전우애조차 없어요. 그냥 주인공 독고다이, 주인공 혼자 잘 나가는 거에 가까운 사이다물이라서 솔직히 BL물 느낌은 저는 전혀 못 받았습니다. 근데 여성향이냐 아니냐는 일단 가장 큰 거는 주인공 주변에 남캐가 너무 많습니다. 대부분 남캐예요. 비중 있고 어느 정도 소설에서 중요 조연이라고 할 만한 캐릭터들 중에는 여캐는 딱 한 명 정도고 나머지는 다 남캐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여성향이라고 느낄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대부분 주인공하고 엮이는 건 남캐여가지고 그런 면에서는 좀 여성향이라 느낄 수 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소설 뭐 댓글창 얘기가 많은데, 사실 저는 이 소설 볼 때 댓글 잘 안 봤어요. 댓글에 관해서는 이게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아무튼 댓글이 좀 불편하다면은 안 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다음은 개미사냥꾼. 참 오랜만에 진짜 픽해 보니까 정말 좀 쉽지 않았는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약간 제가 소설 보면서 느낀 게, 이 작가님은 확실히 사이다물 쓰시는 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이다 파트 쓸 때랑 피페 파트 쓸 때랑 필력이 좀 달라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피페 파트 쓰실 때가 더 필력이 좋더라고요. 근데 이게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반부까지는 피폐물이더라도 빌드업도 좋고 개연성이 아쉬운 부분이 있어도 그게 크지 않았는데, 이게 뒤로 갈수록 뭔가 좀 급전개도 심해지고 애매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시 한번 느꼈지만 저는 피폐물은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보는데 좀 힘들었어요. 이게 참 그런 게 있잖아요. 등장인물들을 뭔가 스토리를 전개할 때 어떤 캐릭터가 죽어도 안 이상하지만 안 죽어도 안 이상한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사실 대부분의 소설들은 그냥 안 죽입니다. 안 죽여도 개연성이 이상하지 않다면은 그냥 가볍게 가는데, 이 소설은 그렇습니다. 더 말하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이 소설이 좀 괜찮을 것 같은 거는, 사실 요즘에 피폐물이란 장르 자체가 거의 사장되어 가고 있잖아요. 신작들도 잘 안 나오고 보는 사람도 별로 없고, 물론 이 소설도 신작은 아닌데 이 소설도 2017년 작품이라 옛날 소설이긴 한데, 아무튼 피폐물 좋아하시는 분들이 먹을 거 너무 없다, 피폐물 언제 나오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이거 만약에 안 보셨다면 뭐 봐볼만 할 것 같아요. 근데 이 소설은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자잘한 개연성이 아쉬운 경우가 좀 많습니다. 자잘한 개연성을 좀 많이 포기하고 간 작품이고, 등장인물들 지능도 솔직히 좀 많이 아쉬워요.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는 괜찮다가 나중에 좀 무너지는데, 초반부에 조연들도 좀 주인공 의견에 너무 쉽게 동조하고 그런 느낌도 강해가지고 주인공 띄워주기라고 해야 되죠. 그렇게 큰 생각이 아닌데 주인공만 그런 생각을 하고 또 주인공 말에 쉽게 납득하고 그런 느낌이 좀 강해가지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C는 아닌 것 같고. 자, 그리고 이게 환생표사가 이게 원래 아까 나왔어야 되는데 제가 깜빡하고 안 넣었더라고요. 이런 놓친 게 있었네요. 환생표사 영상을 올렸는데 이거를 왜 이제 올렸냐 그런 댓글이 많이 들리던데, 그 무협 입문을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좀 된 작품이죠. 근데 뭐 그렇게 오래되지도 않았습니다. 한 3년 정도 됐나? 완결난지? 근데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좋은 에피소드는 진짜 좋거든요. 개인적으로 이 소설 좋은 에피소드만 따지면은 한 A+? 요 정도 느낌도 있어요. 이게 좋은 에피소드는 등장인물들도 입체적이면서 등장인물들도 진짜 똑똑하고 빌드업도 되게 좋고, 그러면서 반전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되게 좋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간혹 에피소드가 뭔가 조금 이게 맞나 싶을 때가 있어요. 아니 좀 약간 뭐랄까, 등장인물들을 워낙 똑똑한 걸 강조하려다 보니까 별거 아닌 거에 너무 크게 의미부여를 해가지고, 아니 고작 이런 말 했다고 상황이 이렇게 변한다고? 약간 이렇게 느껴질 때가 있고, 이게 제가 무역 감수성이 좀 부족해서 그런가 싶기도 한데, 아니 방금 전까지 그렇게 싸우대던 적이 갑자기 뭐 별거 안 했는데 갑자기 좀 사이가 좋아지고, 이게 내가 무역 감수성이 적어서 그런가 이게 맞나 싶은 에피소드가 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결말 파트도 좀 말이 많은데, 그래서 이 소설은 그래도 B+로 들어가겠습니다. 이게 그래도 마지막 에피소드가 이래저래 말이 많긴 하지만 그래도 결말 자체는 잘 냈다고 생각해요. 그 결말까지 이어지는 과정이 좀 애매했어서 그렇지 결말 자체는 나쁘지 않았어가지고, 그리고 뭐 좋은 에피소드는 좋았었고, 그래서 이 소설 같은 경우에는 B+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올해 24년도 하반기 티어표 제작이 끝났는데, 확실히 소설이 좀 적긴 하죠. 리뷰한 작품들이 좀 적은데 다음엔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제 티어표에서 좀 불만을 가지실 만한 요소가 많을 수 있는데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본지 좀 오래된 소설들은 이게 스토리가 내가 기억이 잘 안 나요. 이게 6개월 전에 본 소설들은 큰 틀이나 큰 스토리만 기억나지 자잘한 요소들, 뭐 개연성 같은 게 좀 괜찮았나, 뭐 요런 것들은 좀 기억이 안 나는 것들이 많거든요. 가볍게 그냥 재미로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게 정확하지 않은 티어표일 수 있다. 올해 24년도 하반기 티어표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